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알러지 질환도 많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려서 비염이 치료된다는 영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주의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면봉에 묻혀서 귀에 바른다. 웨이도에 바르는 것이겠죠. 혹은 웨이도 귓구멍에 한두 방울씩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린다. 하루에 2, 3회 규칙적으로 하면 알러지 비염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귀가 솔깃한 내용입니다만 귀를 자극해서 비염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는 내용과 논문 검색에 의해서도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방법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은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두법을 정착시킨 제너도 처음에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추후에 인류의 건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받았죠. 하지만 아직은 비염의 치료법으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주의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산화수소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입니다. 물과 화학식, 분자식이 비슷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처 부위에 과산화수소가 닿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조직이 산화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살균 소독되면서 화학적인 소작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져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웨이도와 고막은 신체의 다른 피부에 비해서 다소 연약합니다. 특히 고막은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천공,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고막염이 있을 때, 고막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 3% 과산화수소를 희석해서 염증 조직에 도포하기도 합니다. 면봉에 묻혀서 발라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인 소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하게 지지면 치료 과정 중에 고막 천공이 실제 생기기도 합니다. 고막 천공이 생겨서 아물지 않으면 만성 중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추후 고막 패치술, 고막 성형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이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웨이도에는 기지가 층을 이루어서 덮여져 있는데요. 기지는 웨이도 피부에 기지를 만들어내는 이구선,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선에서 나온 성분들과 웨이도 피부의 각질이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것이 기지입니다. 웨이도를 산성, 기름기가 있는 지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지고요. 이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를 묻힌 면봉으로 하루에 두세 번 바르거나 과산화수소를 넣게 되면 정상적인 귀지층이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건조해지고요,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 중에는 전문의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첫째,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고막 천공이 생겨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기한 방법,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비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닥터 초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